위플에서 만나는 손안의 정보 코너,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로 권혁헌과 함께하는 세무회계정보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도움을 주실 권혁헌 회계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회계사 CPA 권혁헌입니다. 네, 회계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세무와 회계 관련 정보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이나 직장인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 수 없는데요. 앞으로 나눠주실 이야기들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적인 것부터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네, 미국은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만약 한국에서 살았다면 받지 않았을 듯 싶은 불평등한 처우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선입견은 자신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을 갉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 역시 이민자들의 후손임을 잊고 이민에 대해 배타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제는 이민 역사도 제법 오래됐고 대한민국의 생활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갉아먹는 사람이 아닌 당당히 세금을 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세금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어떤 세금을 냈는지 내지 않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 미국의 세금 제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미국의 세법은 기본적으로 연방세와 주법에 의한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방세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똑같이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주세는 주법에 따라서 내는 세금입니다. 연방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컴 텍스라고 하는 소득세입니다. 한 해 동안 늘어난 재산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의 재산이 늘어나면 개인소득세를, 법인의 재산이 늘어나면 법인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미국의 국세청, 즉 Internal Revenue Service, 줄여서 IRS라고 하죠. 여기에서 가장 많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컴 텍스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무감사라고 하면 이 소득세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소득세의 기본은 아너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단 내가 작년에 얼마를 벌었다고 자진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IRS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와 확인 비교를 통해 차이가 많으면 IRS 직원이 나와서 확인을 하거나 별 차이가 없으면 자진 신고 금액을 받아주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네, 일단 큰 의심이 가지 않는 한 신고한 것을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또 다른 연방세는 없나요? 네, 또 다른 연방세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연방고용세입니다. 주로 영어로는 Employment Tax라고 하죠. 이는 소득 중에서 급여나 자영업 등에 의한 소득에 부과되는 것으로 이 고용세에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같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월급의 7.65%씩을 납부하고 이러한 납부 실적에 따라 65세 이후에 사회보장연금을 받게 되고 또한 병원비 혜택도 받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이 소셜 시큐리티라고 볼 수 있고 메디케어 텍스는 65세 이후부터 받는 의료보험이라고 여기시면은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특히 이러한 혜택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이 세금들을 낸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또 그리고 연방세 중에서 다른 큰 항목이 증여 및 상속세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남에게 증여 및 상속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약 500만 불 정도입니다. 정확히 2012년에는 512만 불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내야 되는 세금이 증여 및 상속세이고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감사하는 확률도 많고 또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면은 상속이나 증여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큰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물론 특수한 산업에 부과하는 다양한 세금이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미국에 살게 된 이상 납세의 의무는 평생 동안 관여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정리해서 미리미리 세금 문제를 다뤄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주정부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죠. 우리가 사는 텍사스는 다행히도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프로 운동선수들이 많이 사는 곳이 텍사스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기업체의 본부가 텍사스에 있고 또 텍사스로 이전하고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만일 텍사스의 날씨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더 많은 기업체들이 텍사스로 이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득세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텍사스에서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개념의 세일스 텍스가 8%에서 8.25%로 타주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합니다. 텍사스에서의 세일스 텍스를 내는 방법은 물건이나 택서블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팔았을 경우 최종 소비자가 물건값에 더하여 내는 세일스 텍스를 최종 판매자가 받았다가 주정부에게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 세일스 텍스는 최종 판매자의 입장에서 내가 번 돈이 아니고 소비자가 주정부에 낸 세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원래의 주인인 주정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안 내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오너가 아닌 이상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는 없는 거군요. 네, 소득세는 없는 것이 텍사스고요. 또 주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세금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실업세입니다. 텍사스에서는 텍사스 워크포스 커미션이라는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 기관은 내가 잡을 잃어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기관인 동시에 이 실업수당의 자금원인 실업세를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실업세는 고용주가 내는 세금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정부를 제외한 지방정부들, 즉 카운티, 시티, ISD 등에서 필요한 재원을 얻기 위해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프로퍼티 텍스라고 하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내는 세금으로 카운티나 시 또는 교육구별로 다르지만은 텍사스에서는 약 2.5%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반면 이 재산세율이 타 주들에 비해서 많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상이 미국의 세금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하느라고 누락된 것이 많지만 일단 어떤 세금이 있는지 정도는 아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개괄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느 정도 미국의 세금 제도에 대해 이해도 되고 정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듣기 전에는 막연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국세청에서는 모든 세금 관련 법 규정을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마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세금 보고를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인 세금 전문가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자신의 세금 보고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세법은 정말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계속해서 판례도 생산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은 미국의 세법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미국에 살면서 가장 기본인 세금에 어떠한 것이 있나 하고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번 시간이 미국의 세금 제도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헌 CPA를 모시고 미국의 세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플닷넷의 Q&A 코너나 이메일 wipletnewskorea.com으로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